마감일 정석입니다.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핵심주들이 약간 좀 잠잠했고 시장도 뭔가 거래 대금은 여전히 굳어있는 상황 속에서 중소형주들 위주로 또 자금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전문가님 눈에 띈 그런 신호들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 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오늘 장 한마디, 코스피 2500 현 8조인 유동자금, 그에 따른 전략 3가지 두 번째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야기를 바로 좀 들어볼게요. 예, 오늘은, 질문을 먼저 받고, 무작위로 질문을 한번 받고, 그리고 설명을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앵커님, 요새 제일 궁금하신 거나, 시청자분들이 뭘 원하는지,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은 주도주가 언제 오를까? 네. 그러니까 아,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예전에 보여줬던 것 같은 에너지가 요즘엔 좀 없잖아요. 그래서 예. 이 종목군들이 얼마나 쉬어갈까? 언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예전과 같은 활발한 모습을 보여줄까? 이게 좀 궁금합니다. 아직도 2차 전지 질문이 좀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이제 반도체하고 이제 배터리, 화려한 시세가 언제쯤 다시 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인데요. 두 가지가 해소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중국에 대한 이 부동산 리스크에 대해서 금감원에서 전수조사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강력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는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되지 않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환율이라든지 지금 시장의 이 신규 매수 거래 대금을 막는 요인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먼저 사라져야 된다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활발한 유동장세를 기대하려면 일단 중국 부동산 관련된 이 전수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나. 어디가 구체적으로 피해 받았느냐, 어디가 좀 괜찮았느냐. 이걸 뭘 알아야지 적극적인 베팅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부분이 일단 하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 금리와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의 발언은 어쨌거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안 한 것이지, 긴축에 대한 방향을 바꾸겠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투자가들은 공포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공포가 있냐면, 2000년도 초반에 나스닥이 80%가 급락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닷컴 버블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닷컴 버블 때 난리 났었던 시기거든요. 우리나라 코스닥도 어마어마한 하락이 나왔었는데, 그렇게 심각했을 때 10년물 국채가 그 당시 4.7%였어요. 지금 4.3%잖아요. 그래, 이제 그거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국채 수익률이 이 정도가 되면, 이후에 분명히 유동성이 많이 빠지게 되면 이 정도 국채 수익률이 유지가 된다면 이후에 또 큰 폭락이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죠? 이거에 대한 경계감이 있으니까 제발 금리 좀 이제 끝났다. 이제 완화까지 기대는 안 하더라도 이제 인상은 좀 끝난 것 같다. 이런 식의 발언이 나오길 바라는 거죠.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시원한 대답을 안 해주니까 투자가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 누울 생각이 있는 거예요. 모르겠다. 그냥 여기 강력하게나 베팅도 안 하고, 그냥 제일 좋은 주식들 가격 오면 사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강력한 매수세도 자취를 감추는 거죠. 지금 거래대금 7.6주잖아요. 7.6주면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 신규 매수세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자금 내에서 돌고 도는 거예요. 오늘 앵커님 얘기 잘하셨네. 중심주들이 오늘 좀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낙폭주들이 좀 반등 나오잖아요. 근데 어제 급등 나왔던 LNF 같은 오늘 반등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제 소외봤던 뭐 올릭스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라든지, 카카오뱅크 이런 식으로 반등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수남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신규 자금 없이 자금 내에서 순환매가 도니까 따라오면 넌 물릴 거야. 대신, 약하다고 해서 손절하면 너는 저점 매도야. 야구르지 메롱 이런 식으로. 현재 시장이 계속 투자가 돼 이런 식으로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돈을 다룰 줄 알아야 돼. 이 시스템을. 그 얘기를 제가 계속 해드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신규 자금이 안 들어온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똑같은 상황이지만, 팔을 뒤집어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강력한 매도세는 멈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거품이 제거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품 제거를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A라는 주식이 목표치를 향해서 갔는데 거품이 제거됐다는 얘기는 적정 밸류보다 하향된다는 얘기잖아요. 돈이 빠진다는 얘기니까. 그죠? 반대로 과도한 하락이 됐던 주식들도 원위치가 되는 거죠. 과도한. 거품이 위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아래에 있을 수도 있죠. 이걸 우리가 투매로 부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있었던 물량들이 나오니까 그런 주식들도 납부가대가 해소가 되는 거죠. 위에 있는 주식은 누르고 아래에 있는 주식은 올라가면서 이 간격을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2570에서 만나기로 했죠. 시장에서 이게 적정 밸류로 2570 정도를 해주는 거예요. 대한민국 당신들 2008년도 한 50조는 버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해 크게 이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50조 밸류 정도는 제가 이득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2570에서 적정형이 맞나요? 시장에서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품도 제거하겠지만 동시에 납부가대 해소도 일부 해줄게요. 근데 연속성은 없어. 시장이 이런 힌트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가운데서 9월달, 10월달, 11월달 주도주를 누구로 하지? 이걸 아직 시장이 결정을 안 한 거예요. 왜?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요인. 첫 번째, 중국에서의 이 불확실성 요인이 있잖아요. 전수 피해를 실제로 피해받은 기업들이 분명히 드러날 건데 그 기업이 과연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거기에 빌려 쓰는 업체들은 나중에 대손 충당금 쌓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보고 확인하겠다는 자금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금리에 대한 방향도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좋을 수도 없고 애매모호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가격대에서 기본 물량 박아놓고 나머지는 시장 보면서 판단해야지라고 하는 대기 자금들이 있는 거고. 그 가운데에서 자금이 줄어드니까 거품이 제거되는 게 투매 제거와 같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위에 있는 주식은 빠지고 아래에 있는 주식은 위로 올라오면서 적정 밸류를 2570, 08년도 우리나라의 이 밸류에 갖다 놓는 시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저는 현재 시장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앵커님.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예, 충분히 아마 앞서서 이 시간 꾸준히 함께 하신 분들은 기초 지식이 어느 정도 있고 또 전문가님의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충분히 좀 해석이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질문 드린 것 외에도 강조해주고 싶으신 내용 있으면 간략하게 한 2, 3분만 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 3분 정도 그러면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지금 시장 전반적인 거 얘기한 거예요. 시청자분들. 자,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전략 3가지 제시했었잖아요. 그죠? 첫 번째가 어떤 시장이에요? 중심주만 가는 시장이죠. 2,500대에서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2,600, 2,700 이렇게 계속 올라가요. 근데 거래대금이 안 붙어요. 그럼 중심주.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게 첫 번째 시장인 거고. 그 다음, 돈이 붙으면서 다 같이 가면 좋겠죠. 그러면은 누가 같이 가겠어요, 여러분? 배터리 중심주하고 반도체 중심주만 가겠습니까? 밑에 있는 애들 따라 붙겠죠? 그럼 뭐가 나올까요? 호재. 아침부터 여러분들이 이토마토 틀면 호재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야지 개인들이 따라 붙거든요. 그 시장이 나와야 2번 시장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2번 시장이라고 보지 않고 저는 1번 시장으로 보고 있는 건데 변형된 1번 시장인데 어떤 식의 1번 시장이냐면 중심주는 이전에는 우리가 8월 중순에는 중심주는 안 빠지고 주변주가 빠지는 시장이었어요. 돌아와서 폭탄 맞는 시장. 그죠? 그것 때문에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퓨처 이런 주식들 잘 사신 분들은 오히려 괜찮았단 말이에요. 나머지 주식들이 폭락했지. 근데 지금은 어떤 시장이냐면 중심주는 좀 정체됐는데 낙폭주들이 중심주들이 2개월 더 이상 쭉 피지 않고 유동성이 정체된 구간으로 가면 중심주들은 그냥 큰 등락 없고 낙폭주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반등 나오는 시장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낙폭주 가지고 계신 분들 한 번 팔면 안 되겠죠. 한 번씩 튈 수 있으니까. 바이오가 됐든 언택트가 됐든 전방위적으로. 이해되시죠? 그런 거 이용해서 매매하셔도 좋고 그리고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그런 주식이 반등이 나왔을 때 잘 팔았다가 중심주로 이동하는 전략을 세울 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3번 시장은 어떤 시장? 배터리와 반도체 같이 죽이는 시장. 그러면은 이게 연속적으로 나오면 아마 매도할 기회를 안 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포트폴리오에서 일정 현금 관리는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심주와 낙폭주의 순환매를 바이오 쪽에서 답을 찾는 이런 전략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의 정석의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이 거래대금을 사실은 가끔 실제로 투자하시다 보면 놓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시간 또 꼼꼼하게 봐주시니까 시장의 시그널을 놓치는 일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계속해서 또 함께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